자, 한신공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추억의 종목, 진짜 오래된 종목인데요. 자, 이 한신공연이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저 밑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뭐 거의 지금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 회사죠.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정말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게 건설 1세대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부토건 같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부토건 이게 토목 1호 기업이죠. 삼부토건이 1호 기업인데 이 삼부토건하고 바로 같이 상장된 종목입니다. 삼부토건과 범양 한신공연이 일자 차이로 열흘 차이 나요. 둘 다 똑같이 76년에 상장된 1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호 기업들 중에 사실상 이 삼부토건이 이제 거의 상폐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 건설 1세대 종목 중에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이 한신공연이 될 겁니다. 건설 1세대 중에서 뭐 옛날 이름 날려주던 기업들 극동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이름 많죠. 옛날에 풍림, 유원, 우방 이런 거 쭉 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다 망하고 건설사 1세대 쪽에 들어갔던 기업들 중엔 대형사에 있는 대형사에 있는 애들 말고 중소형 건설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 한신공설 역시 마찬가지 IMF 이후에 부도 맞아가지고 아웃됐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거의 맛 갔다 했다가 재기를 했죠. 그 재기를 해서 이제 재기를 하고도 그래가지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고도 요런 놈들이 있고요. 우여곡절을 거치고도 그 다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뻘짓거리만 하다가 이렇게 된 놈들도 있고 이렇게 된 놈들도 있는 반면에 IMF 때 크게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대로는 정말 제대로 위험한 데는 손대지 않고 무리한 사업하지 않고 알짜로 사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회사라고 얘기했죠. 현대건설. 건설 하면 나오는 건설의 대표주 이 현대건설 역시 IMF 때 아웃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온 회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모 대통령이 가서 덤핑 공사로 수주를 왕창 했던 게 그게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IMF에 자빠졌다가 그 뒤로 현대건설은 위험한 쪽의 공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이 건설주들이 2011년도에 GS건설의 대규모 덤핑 수주 사고 일어나면서 중동발로 무더기로 빅베스 들어갈 때 유일하게 그 빅베스를 단행하지 않은 회사예요. 현대건설은 IMF에 딱 한 번 빅베스 나온 게 이게 작년 이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사건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자회사 때문에 이 한신공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회사인데요. 자, 일단 오늘 주가가 폭주하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건 사실상요. 이건 뭘로 봐야 되냐라면 자, 오늘 일단 외적인 이유로는 뭘 되고 있냐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1차관이 새로 임명이 됐다 이겁니다. 국토부에서 1차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서 여기 뭡니까? 이걸로 봐야겠네요. 동신건설, 그 다음에 상지건설, 자, 요거거든요. 이거 국토부 새 컨트롤 타워 출범에 장관도 아니고요. 제1차관 임명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파워 있는 분이었어요? 이름도 처음 하는 사람인데 이건 내부 승진자입니다. 원래 차관 자리 같은 경우는 1차관 혹은 2차관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내부 승진자를 기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올라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차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차관 자리.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부 승진으로 가서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도 나온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였던 김동연 지사처럼 이례적으로 나온다면 보통의 경우에 공무원이 이 직업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가 저 차관 자리인 겁니다. 차관 자리. 그래서 대부분의 차관의 경우에 차관 자리에서 내부 승진이 하나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분 역시 마찬가지 국토부에서
건설 공급과장, 주택경기과장, 주택정책과장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교수로 나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문재인 시절에 이거 했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요런 흐름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게 이 사람의 미분의 이제 전력 중에서 둘째 이쪽 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건 근데 어쨌든 간에 업계에서 이쪽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받을 거다. 저 앞쪽에서 나왔던 얘기도 또 하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상화하려 요런 이슈나 가지고 앞서 대선 때도 테마로 한번 올라 들어갔던 적이 있죠. 그게 상지건설 폭주 테마잖아요. 대선 때도 그래가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거 그거 가지고 상지건설 그다음에 뭐 또 이거 인적 테마까지 모셔줘. 상지건설과 동신건설 뭔 회사들입니까? 이재명 테마주죠. 상지건설, 동신건설 지난 봄에 그 난리쳤던 이 테마 이재명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도 얘가 지금 상한가 들어갔다 왔거든요. 여기 상지건설 아직 그대로 상한가고요. 한진건명 요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치 테마의 성격을 가는 종목하고 이게 조금 있어요. 지금 고가 섞였는데요. 이 한신공영의 경우에는 정치 테마에는 들어가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 이게 이 한신공영의 건설사 1세대 중에서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이게 지금 천일고속이 이렇게 지금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일고속이 고연속 상한가로 이렇게 날아다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동양고속 날아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인근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성산업 상한가 이렇게 날아들어가요. 이게 지금 테마가 확산되는 형태라는 거죠. 이게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딱 내려서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가 쫙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쫙 이어져. 이 강남 초기 개발에서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누가 지은 거냐라고 하면 한신공영 바로 이 회사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포 잠원 쪽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한신이 다 지었어요. 이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이 회사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한 데는 바로 그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게 큰 역할을 해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예전에 저 유명한 88년에 건설주 슈퍼랠리 때 가장 많이 올랐던 대표 종목입니다. 이거 자, 앞쪽에 보이시죠? 건설주 슈퍼랠리 때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지금 환산으로 쳐가지고 이제 470으로 표시가 나 있는데요. 470에서 7천까지 올라갔으니까 14배. 그렇죠? 14배, 15배 가까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15배의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무려 15배 이렇게 쫙 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88년도 제1차 슈퍼랠리 증권주 건설주 이렇게 대중주 트로이카로 얘기되는 그 1차 슈퍼랠리 중에서 이 건설주 중에 대표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강남개발 강남 하면 생각나는 건설사가 총 3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3개 중에서 한보 망했죠. IMF와 함께. 그래서 몰락한 대표로 찍히는 게 대치동 음마아파트, 당시로 국내 최대 단지를 만들었던 한보, 그리고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 압구정 현대, 그리고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한신공영.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게 이제 고속터미널 이거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집은 자기네들도 몰랐던 강남 잠포일 때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있었죠. 옛날 강남 개발을 할 때 하면서 남아있던 뭐 1000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요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물고 열려가지고 테마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바로 직전에는 이렇게 세기상사 뭐 이런 종목들 구 대한극장이죠. 대한극장 접고 뭐 한다고요? 부동산 개발. 그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가지고 앞서서 주가가 크게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세계산사 충무로 대한극장의 지주사입니다. 대한극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극장 지금 안 하죠. 거기다가 그래서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부동산 개발 테마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들이 뭐가 있겠냐고. 이게 상지건설 같은 회사가 이건 뭐 있겠냐 이거야. 없어요. 이거 해당되는 거. 삼부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간 테마에 엮인 거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서 공급 주택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쪽으로 간다라면 이런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GS건설 같은 거, 현대산업개발 이런 게 올라가겠죠.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얼마나 올라오고 있나요? 이러고 있거든요. 주택하면 GS건설 아닙니까? 예? 앞에 수없이 얘기 들었던 예?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라고 해서 때려 까면서도 예? 이 GS건설과 현대산업의 경우는 저기 앞쪽에 저 기간입니다. 작년 예?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한 부동산 활성화 기대 이러고 잡았던 기준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현대건설을 부동산 우려 가지고 두들겨 팬 똑같은 시간에 GS건설하고 이 현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대 이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는 게 아니라 테마의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천일고속이 저렇게 날아가고 동양가선 나오고 쭉 연결되고 그리고는 급기야 이제 이거 이슈 따라서고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지건설 그리고 이재명 테마의 동신건설. 자, 옛날부터 이재명 원래 이재명 테마였었던 동신건설 그 다음에 새로 사회이사 가지고 이번에 새로 작전 엮였던 상지건설. 자, 여기 요 종목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연결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그 줄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KD 여기 이런 거 세기상사 이제 상한가 중에서 유인텍하고 오텍은 조금 다른 계열이긴 합니다만 이쪽 줄기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부동산 개발 이슈 가지고 앞에서 헤쳐먹었던 바로 종목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임팩트가 강한 종목이라고 얘기드렸죠. 이 KD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죠. 이거 없어요. 아무 이슈 없이.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회사가 작전 주체다라고 하는 의심되는 가장 강력한 여러죠. 다 뒤져보십시오. 이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월달 같은 때 이제 정치 테마 오르면서 상지건설 이런 애들 오니까 덩달아 같이 올라 들어가고 전부 세력성 문제요.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건설 쪽 라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정치 테마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엮이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종목이 이 한신공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늘 이 한신공영은 적어도 오늘 이 건설주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이례적인 애가 되는 거죠. 요게 일성건설까지 여기는 다 정치 테마주고요. 그 다음에 KT전은 요게 정치 테마에 끼어가지고 뺑뺑이 돌아서 돌려먹는 종목이에요. 유일하게 지금 이 한신공영만 지금 예외로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중에서 고지 찾는다라고 하면 GS건설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은 못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요 중에서 유일하게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던 종목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앞은 전부 다 한신 아파트입니다. 한신 1차, 한신 2차, 한신 3차, 4차, 5차, 6차, 14차, 15차, 23차 쭉 들어가는. 자, 여기서부터 제가 가지고 논현동 사거리 그쪽에 다리 고속도로 넘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압구정도 반포 자문 일대 전부 다 한신건설입니다. 한신공영. 얘네가 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측면을 세력들이 이용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적 좀 이례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결국은 요 종목의 경우도 그나마 이쪽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얘는 지금 적자도 아니고요. 지금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정상으로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자 유일하게 실적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나머지도 까서 볼까요? 상지, 앞불사, 동신, 동신건설, 앞불사, 일성건설, 여기 간신히 이제 플러스네요. 의허, 그죠? KD, 이건 그냥 원래 자체가 이제 잡주고요. 이거 KD,
유일하게 그나마 정상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저로 보면 이게 지금 타마니까요. 그건 타마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자 이제 엔캠이라든가 협진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에서 벌써 이제 또 돌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상지가 가장 강한 형태가 될 테고요. 순서대로 상지, 동신, 한신, 일성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히 요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저 천일 고속이 끝나면 다 같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끝나는 라인에서 이제 그나마 조금 덜 맞을 종목을 택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신공영 요 정도 수준이 되겠죠. 자,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전체로 지금 다 퍼져나가요. 이런 종목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만년 소외주죠. 이거 만년 소외주인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거래량 꼬라지 보세요. 3천주입니다. 3천주. 그야말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누구 한 사람 원맨 작전도 가능하죠. 거래량 3천주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이거 잡아 빼는데 이거 뭐 있냐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개인 세력이 주가를 끌어당길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앞쪽에 세기상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런 쪽의 종목들이 꽤나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섬유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영등포의 경방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방, 그다음에 뭐 충남 방적, 방림 이런 애들, 섬유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다 자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쪽까지 이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테마가 연결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천일 고속에 어쩌면 조금 이제 늦게 돌아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요. 늦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조금 더 분탕질, 장난질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테마라 그러본다 그러면 무조건 맨 윗 대가리, 그렇죠?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 그거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단타 성향으로 본다 그러면 앞에 얘기된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시고, 한신공영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시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뒷걱정까지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요거 일단 세력 자체는 굉장히 얘도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동신이를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실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뒤를 걱정하시는 분이면 요거 일단 무조건 달리고 본다 라고 한다면 상지,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부당선전조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등락폭이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올라 들어왔던 얘기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 이거 감안을 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또 여기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만 전문으로 다루시는 전문가들이 있죠. 이제 요분들 도움 받으시고 사고 팔고 포인트를 잡는데 훨씬 더 정확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지의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도움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